저는 영화 미나리의 배경이 되었던 알칸소에서 15년을 살았어요. 달라스와 내슈빌은 알아도 알칸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모르는 시골이에요. 당연히 H마트 없고요. 아이케아도 없고요. 그나마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조는 2년 전에 생겼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 걸리는 달라스까지 큰맘 먹고 가서 장도 보고 한식도 먹고 대형 아이스박스 한가득 식재료를 사오곤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공수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생크림 케이크예요. 미국 시골 생활 5년 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5년이 넘으니까 생크림 케이크나 빵 같은 것들이 너무 먹고 싶고 또 생일 축하를 할 때 월마트나 홀푸드 마켓에서 파는 케이크들은 정말 그냥 돈 주고 사는 쓰레기. 맛도 없고요. 너무 달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격도 올라서 케이크 값도 비싸죠. 홀푸드 마켓 건 모양은 예쁜데 달고 또 잘못 고르면 축축한 텍스처에 맛없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 5년 차 때 나는 미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게 될 텐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케이크의 기본 시트, 제누아즈라고 하죠. 보통 초보자들이 이걸 만들다가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밀가루 채치고 버터 중탕하고 계란 머랭 만들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은 가장 쉽게 시작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월마트에 팔고 있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달지 않고 아주 쉽게 케이크 시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영상 제일 마지막에 케이크 만들 때 필요한 용품들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핸드믹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19불에서 39불 그 정도 가격대를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핸드믹서 속도를 높게 하면 가루가 확 날리거든요. 1단, 2단으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 정도 텍스처면 아주 잘 만드신 겁니다. 지름 8인치, 높이 2인치 쿠킹팬을 2개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쿠킹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케이크 시트 3장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팬에 반죽의 3분의 2를 넣어주세요. 나중에 여기에서 케이크 슬라이스 2장을 만들 거예요. 남은 반죽 3분의 1만큼 다른 팬에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탁탁 소리를 내면서 팬을 바닥에 쳐줘요. 공기를 빼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350도로 예열해 놓은 오븐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각 가정마다 오븐의 차이가 있거든요. 20분으로 먼저 구워보시고 확인을 해보신 후에 잘 안 됐으면 더 구워주시고 잘 되었으면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찔러봤을 때 끝부분에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빵이 굉장히 잘 구워진 거예요. 베이킹 팬에서 매끄럽게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에 놓고 탁탁 여러 번 쳐주세요. 아직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상태로 30분 정도 식혀주세요. 30분 정도 후에 랩을 씌워서 2시간 정도 상온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크림이 녹지 않거든요.
케이크 하나 만들 때 필요한 생크림 양이 400g이에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저거 작은 휘프크림 하나 사면 양이 딱 맞아요. 생크림 만드는 레시피 보면 설탕을 넣더라고요. 그냥 설탕 말고 월마트 가시면 이렇게 파우더드 슈가라고 따로 팔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면 돼요. 슈가 파우더의 양은 생크림의 10%, 생크림을 400g 넣었으니까 슈가 파우더는 40g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몬 주스는 나중에 크림을 만들었을 때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쉐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5g 넣어주세요. 계란 비린내를 없애주는 럼주예요. 2g 넣어주세요. 자, 이제 모든 재료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유처럼 생긴 액체 상태에서 정말 생크림이 될 때까지 핸드믹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서서히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해서 오버 휘크림이 되면 맛이 없거든요. 크리마가 되기 시작하면 상태를 지켜봐 주시면서 속도를 조절하세요. 케이크 턴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크 시트를 슬라이스 하는 레벨러.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크 받침대예요. 보드예요. 우리가 8인치 케이크를 만들었으니까 이 보드는 10인치를 사셔야 돼요. 사이즈별로 다 팔고 있어요. 케이크 보드를 턴테이블 위에 올려주시고요. 생크림을 조금만 접착제처럼 바닥에 묻혀주세요. 자, 이제 케이크 시트 만들어 놓은 거를 3장으로 잘라줄 건데요. 예쁘게 잘 떨어졌죠? 탁탁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레벨러인데요. 옆에 보면 케이크 시트 높이를 조절해서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1단계로 맞춰놓고 자르시면 됩니다. 레벨러는 꼭 사세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케이크 단면이 평평해야 나중에 생크림 바르기도 편하거든요.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이 시트 한 장 한 장마다 시럽을 바르라고 나와요. 그래야 더 촉촉하게 오래 유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럼 칼로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는 생략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시트 한 장마다 물과 설탕 1대1 비율로 만든 시럽을 바르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 시트는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시트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게 세 번째 시트입니다. 드디어 생크림 바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싱이라고 하죠. 첫 번째 시트 위에 생크림을 발라주세요. 과일 많이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기나 키위를 슬라이스 하셔서 케이크 사이사이 지금 이렇게 생크림 바른 후에 그 위에 올리시면 돼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케이크 시트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생크림을 발라주세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케이크 시트입니다. 간단하게 윗면을 평평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면을 빈 공간을 크림으로 채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이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미 이 케이크와 생크림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아이싱을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대충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아이싱 쿰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옆면을 데코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옆면에 갖다 대고 이렇게 턴테이블을 돌려주시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스패츌라로 다시 윗면을 살짝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싱 쿰으로 윗부분만 살살살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 데코레이션 단계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데코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기를 잘라서 이렇게 시계 바늘 모양으로 대칭을 맞춰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잘라놓은 키위를 딸기 사이사이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되는데요. 반짝반짝 과일을 코팅하는 느낌으로 하면 좀 더 맛있어 보이고 시판용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를 나파주라고 하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이건 부족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케이크들 중 하나고요. 데코레이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족들, 지인들 생일마다 도시에 있는 파리바게뜨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맛이거든요. 시골에 살고 계시다면 정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시골에 살다 보니 희소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주문이 들어와서 판매까지 했었어요. 정말 케이크나 생크림이 하나도 달지 않고 한국에서 먹던 딱 그 맛이에요. 생과일하고 어우러져서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오늘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케이크 시트를 구울 수 있는 팬이에요. 8인치, 9인치, 10인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로 8 곱하기 2인치 이 팬을 사용합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 제일 바닥에 깔아주는 케이크 보드거든요. 받침대고요. 우리가 8인치짜리 케이크 팬을 샀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인치짜리 케이크 보드를 추천합니다. 케이크 시트를 평평하게 자를 수 있는 레벨러예요. 이 제품보다 더 비싸고 좋은 제품도 많지만 저는 이게 아주 실용적이라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이싱 할 때 필요한 스패츌라인데요. 이렇게 일자가 있고 또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두 가지 스패츌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평평한 일자 모양 스패츌라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싱 할 때 좀 더 예쁘게 모양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싱 쿰이에요. 제가 쓰던 제품은 이제는 단종됐더라고요. 케이크 턴테이블인데요. 아무래도 있는 게 데코레이션 할 때도 그렇고 더 편해요. 이건 케이크 박스인데요. 케이크를 담아서 운반하거나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